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팔자의 경우 수는 51만 8,4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주팔자에 관한 과학적인 논문이 없다. 맞습니다. 사주팔자는 전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전적으로 이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 대한 설명은 좀 오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정정해 보고 싶어요. 이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각 주마다 두 가지 육식갑자가 옵니다. 그래서 팔자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각각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그래서 약 1300만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데이터가 없다. 이런 취지로 사주팔자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팔자의 경우 수는 51만 8,4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연주는 60, 월주는 12, 일주는 60, 시주는 12 그래서 총 51만 8,4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먼저 연주는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간 12지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요. 십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고요.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십간과 12지가 서로 조합을 이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0가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60갑자라는 겁니다. 갑자, 얼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쭉 60가지 연주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각각 60갑자 경우의 수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김범준 선생님처럼 60의 4승 약 1300만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 텐데요. 월주는 모두 12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한데요. 각각의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밖에 없습니다. 월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월두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희한하게 갑자, 을축이 11월부터 시작을 해요. 갑으로 시작하는 연도와 기로 시작하는 연도, 가령 갑자년이나 갑오년 또 기사년이나 이런 연도의 경우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이 월주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갑 또는 기로 시작하는 연주에서 갑신 월이 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12가지 경우의 수밖에 못 옵니다. 마찬가지로 을과 경으로 시작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무인, 기묘, 경진 이러한 월주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병과 신으로 시작하는 연주도 마찬가지로 1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요. 정과 임으로 시작하는 연주, 무 또는 개로 시작하는 연주도 역시 이 12가지 경우의 수밖에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주의 경우는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모든 연주에 이 60가지가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각 연주에는 오직 12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배당될 수밖에 없다. 일주는 365일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주든지 60가지 경우의 수가 다 배당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윤달, 윤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가지 경우의 수가 다 배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주의 경우, 시주는 12가지 경우의 수밖에 배당될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에 따르면 시주는 2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기로 시작하는 날짜에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시주가 올 수 있고 을과 경으로 시작하는 일주에는 병자, 정축 이런 시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는 연주는 60가지, 월주는 12가지, 일주는 60가지, 시주는 12가지. 그래서 총 51만 8,400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온다. 2024년 대한민국 인구가 5,175만 1,065명이라고 그래요. 동일 사주는 거의 정확히 10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사주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 있어요. 이것을 남자, 여자로 나눈다 하더라도 50명입니다. 즉 여러분과 같은 성별의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50명의 사주가 운명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주가 똑같은 남자가 대한민국에 50명 정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사주가 같을 사람이 50명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또 사이코패스라고 알려져 있는 유영철과 사주가 같은 남자가 대한민국에 50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사주가 같으니까 운명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 시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스운데요. 예를 들어서 5시 3분 1초에 태어난 사람,
또 7시 29분 59초에 태어난 사람 둘 다 묘시생이에요. 사주가 같아요. 1시간 59분 58초의 차이가 있어도 사주가 같아져 버립니다. 7시 29분 59초에 태어난 사람과 7시 30분 1초에 태어난 사람은 단 2초의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는데 사주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습죠? 사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귀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체계가 아니에요. 귀납법이라는 것은 확률 논증을 말하죠. 어떤 통계적 자료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주팔자에는 아무런 통계 자료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주는 연역적 원리에 의해서 도출된 거예요. 연역 논리라는 것은 참거짓이 있는 논증이거든요. 예컨대 수학이 연역 논증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밑변이 3cm, 높이가 4cm면 빗변은 5cm일 수밖에 없어요. 4.9999 이러더라도 틀려요. 즉 5x로 진리표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논증, 이것을 연역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사례가 정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연역 논증인데, 사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월 일시 태어난 그 시점에 따라서 운명이 딱 정해진다라고 연역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을 규정한 믿음 체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와 완전히 무관한 믿음 체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주는 아무런 통계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